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의 헤일리예요. 요즘 정보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계 곳곳의 소식을 확인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닌 시대가 됐어요. 우리 예전에는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은 교과서를 통해서 많이 얻는 방법이 제일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엔 인터넷만 들어가도 우리가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정보도 쉽게 습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국가 간의 장벽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데 과연 우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대로 잘 알고 있을까요? 그러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아마 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1시간 동안 같이 그 지식 플러스 우리의 영어 표현도 함께 배우면서 신나고 재밌고 힘차게 한번 지식 잉글리시 오늘도 시작해봐요. 한국 외교는 사상 처음으로 초대형 사업수주 경쟁에서 선진 열강을 물리치고 사업권을 따내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걸 보니 저는 정말 너무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사실 저도 제 경험담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사실 많이 높지 않았었던 시절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압축 성장을 거친 정말 유례 없는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딱 보면 되게 놀래요. 그리고 북한과 남한의 그런 실정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너 어디에서 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I'm from Korea 라고 이야기했을 때 Are you from North or South?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아직까지도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플러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조차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아르헨티나 뭐 다른 우리나라와 밀접하지 않은 관계를 가진 혹은 거리상으로 밀접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들에서 알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이 반성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뭐예요? 모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 하는 우리 욕구는 완전 이만큼 충만해요. 근데 문제는 잘못된 사실을 자꾸 알려주니까 그게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배울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여길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남자가 앞을 막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컴퓨터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불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컴퓨터 작업을 막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그 경고음 띵 소리 날 때 심장이 막 바들바들 떨리죠. 에러라고 소리 날 때. 자, 오늘의 첫 번째 배울 키워드는 바로 에러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발음에 유의하시면서 error, error, error. 어려워요. 그쵸?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혀의 움직임을 최대한 생각을 하면서 인지를 하고 읽으신다면 여러분들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같이 볼게요. error, error. 그렇게 해서 실수, 오류라는 이 에러를 한국말 같이 발음했다가 영어 같이 발음했다가 왔다 갔다 오늘 정신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잘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error. 자, 오늘은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수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문제가 바로 뭐였냐면요. 바로 error입니다. 배우고 싶은 의지와 욕구가 이만큼 쌓여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잘못된 한국의 정보를 가르쳐 주니까 이게 에러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실수, 오류.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표기했을까요? 같이 한번 영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thing you have done which is considered to be incorrect or wrong. or which should not have been done.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Something you have done which is considered to be incorrect or wrong or which should not have been done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error는요,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어떠한 것인데 이것은요, have done, 이미 너가 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일이 뭐냐면은 간주되어진 건데 이렇게 생각되어진 건데 incorrect, 틀렸다고 생각된 거래요. 혹은 wrong, 얘도 틀렸다고 생각되는 거래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항상 단어를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한테 영어가 있는, 영어로 표기가 된 의미를 보여주는 이유는요, 이 안에서도 여러분이 유사어를 많이 찾아서 많이 의미 확장을 시키려는 의미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지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긴 문장을 딱 보고 여러분들은 뭘 먼저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저기서 error와 똑같은 키워드를 내가 꼭 확인을 하고 error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지하고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consider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incorrect와 wrong이 중요한 단어인 거죠. 이게 바로 누구를 설명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error를 설명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일인데 한때는 이렇게 생각되어진 건데 어떻게 생각되어진 거예요? 틀렸다라고, incorrect하고 wrong하다라고 생각되어진 거라고 합니다. 또는
which should not have been done.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바로 error, 실수 혹은 오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error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영작을 한번 해봐요. 대한민국 지도가 뒤에 딱 있네요.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도가 여러분들의 눈에 볼 수가 있는데, 자, 가장 큰 문제점은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외국인들, 특히 학생들은 제일 처음 우리나라를 접하는 그 곳이 바로 교과서잖아요. 근데 그 교과서에 한국 역사에 대한 무어가 많이 있던 거예요? 오류가 많이 있었죠. 자, 그 문장을 저희가 같이 한번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한국 역사에 대한 오류가 있다라는 이 문장을요, 저희가 한번 영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우리가 오늘 완성해야 되는 마지막 최종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 마지막 문장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단계를 최소화시켜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수식어가 많은 문장을 영작을 하려고 하면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수식이 돼야 될지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먼저 교과서에 한국 역사에 대한 오류가 있다라는 이 문장에 뼈대만 딱 추리고 기름기를 쏙 뺀 뼈대만 먼저 추리고 나서 그 뼈대를 토대로 우리가 살을 붙이는 작업을 같이 해보도록 해요. 교과서에 한국 역사에 대한 오류가 있다라는 이 문장의 가장 키 내용은 무엇일까요? 역사에 대한 오류가 있다라는 이게 바로 키 문장이 되는 거죠. 중심 핵심 문장이 되는 겁니다. 역사에 대한 오류가 있다라는 이 문장. 역사는 여러분들이 영어로 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예요? 맞아요. history죠. 자, 역사는 history입니다. 그리고 오류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단어 사용한다고 약속했죠? 맞죠? error라는 단어 사용할 겁니다. 오늘 이 단어 발음 많이 할 거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오류가 있다. 역사에 대한 이 문장은요. 바로 영어로 짠! There is an error about history. 같이 한번 읽어봐요. There is an error about history. There is an error about history. 자, 얘를 우리가 영어 문장으로만 봤을 때에는 이 there이 앞에 나왔을 때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제2 외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제2 외국어가 표기가 되어 있을 땐 이걸 자꾸 내 모국어로 바꾸려고 사람들이 많이 브레인이 그렇게 펑션을 해요. 그러니까 뇌가 그런 식으로 기능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봐보세요. There is an error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오류가 있다. 우리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번역하고. 근데 이 there는요. 거기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 문장을 보실 때 there로 시작하는 문장을 모두 다 거기, 그럼 here로 시작하는 문장을 모두 다 여기 이렇게 해석하시지 말고요.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를 잘 보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오류가 있다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류가 있다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there로 문장을 시작했을 때에는 뭐지? 여기 뒤에 있는 이 뒤에 있는 게 진짜 주어구나. 그래서 오류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이제 영어를 영어로서 이해하는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모든 단어를요, 영어로 되어진 모든 단어를 한국말로 다 무슨 짝꿍 맞추듯이 바꾸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영어적인 사고, 다시 말해 영어로 직독직해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을 버리고 오히려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이건 지름길도 아니에요.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콩글리시가 말이 되게끔 생각이 되는 거죠. 자꾸 모든 영어 문장을 보고 다 한국말로 짝꿍을 맞춰서 우리가 번역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어 문장을 봤을 때 there is an error라고 하면은 오류가 있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누이 말하지만 번역가가 될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장을 한국말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 뇌의 사고를 조금 버리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요. 영어적인 사고도 가능한 거고요. 영어로서 직독직해도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도 그런 의미가 있는 단순하지만 정말 심오한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There is an error about history. 오류가 있다. 역사에 대한 오류가 있다. 라는 문장이 우리가 첫 번째 말로 만든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확장시켜 나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은 우리가 살붙이기를 할 거예요? 한국 역사에 대한 오류가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두 번째 문장은요. 교과서에 어디에? 교과서에 한국 역사에 대한 오류가 있다라는 이 문장을 살붙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의미가 추가된 건 바로 교과서에 한국 역사에 대한 오류가 있다라는 의미가 추가됐습니다. 어느 부분에 우리가 이 영어 문장으로서 추가를 시킬지 그 어순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There is an error about Korean history. 좀 전에는 단순한 역사였는데 이제는 그 역사가 우리 한정을 시켜준 거죠. 한국 역사라고 딱 정확하게 지칭을 해준 겁니다. 한국 역사는 Korean history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고요. 어디에 도대체 한국 역사에 대한 오류가 있는데 교과서에 in textbooks. 교과서는 textbook이라고 우리가 영어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re is an error about Korean history in textbooks. There is an error about Korean history in textbooks. 여러분들 혼자. 잘하셨습니다. 자, 읽으실 때 error라는 발음 유의하셔서 잘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힘들게 완성한 이 문장, 이 내용을 이제 외국인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을 때 가끔씩 자신 없을 때가 있어요. error 발음을 못 이해하면 어떡하지?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 당연히 있죠. 왜 없겠어요? 자, error의 유사어를 한번 학습해 보아요. error는요, 실수, 오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유사어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영문 뜻 볼 때 봤었던 그 내용 incorrect와 wrong도 있지만 명사로서 우리가 이번에는 같은 유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mistake, mistake, mistake.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mistake, 실수, 오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error에 대한 첫 번째 유사어고요. 두 번째 유사어는요, 바로 inaccuracy, inaccuracy, inaccuracy. 자, 이것도 읽으실 때요. accuracy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 정확한 이라는 의미가 정확이라는 의미로서 있잖아요. 여기 앞에 접두사로 in이 들어갔는데 발음하실 때 유의하실 건 뭐냐면요. INA, N 다음에 모음 A가 나오잖아요. 모음이 나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연음으로 발음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inaccuracy라고 읽어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틀린 발음은 아니지만 좀 더 부드럽게 발음을 해주시고 싶으시면 inaccuracy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차이 들어보세요. 여기서 처음에 얘를 만약에 inaccuracy라고 따로따로 우리 이렇게 읽을 때 딱딱딱 끊어 읽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읽었을 경우의 소리와 붙여서 읽었을 때 소리가 완전히 차이가 있진 않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정말 큰 다른 어떠한 분위기와 느낌을 준다는 거. 같이 한번 봐요. 얘를 따로따로 읽었을 때 inaccuracy, inaccuracy. 약간 이상하죠? 근데 얘를 좀 부드럽게 붙여 읽었을 때는 inaccuracy, inaccuracy. 차이 느껴지세요? 근데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보면요. 부정확이라는 발음을 할 때 이 사람들이 inaccuracy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컴퓨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전 찾아보고 발음 딱 들었을 때는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발음 잘 하지 않아요. 어떻게 발음하냐면요. 붙여서 발음을 하는 거죠. inaccuracy, inaccuracy. 그렇게 발음하는 거를 습관화 들이세요. 둘 다 틀리진 않습니다. 그냥 뉘앙스의 차이일 뿐이고 우리는 좀 더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것을 많이 지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유사어입니다. error에 대한 유사어 두 가지 배웠습니다. mistake and inaccuracy. 자, 그러면 배웠으니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좀 전에 배웠던 문장이 있었잖아요. 교과서에 한국 역사에 대한 오류가 있다라는 이 문장을 error라는 발음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면은 이걸 error 대신에 대체해서 한번 발음해 봅시다. 자, 블랭크가 있네요. 이 블랭크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감으로 아셨을 거예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There is 첫 번째, an error about Korean history in textbooks. 한번 읽어볼게요. There is an error about Korean history in textbooks. There is an error about Korean history in textbooks.
자,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er라는 발음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발음을 할 때 좀 어려운 발음들은 일부러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유사어를 사용을 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왜요? 우린 소통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er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 아까 두 번째 단어 뭐였죠? 좀 전에 배웠던 단어. M으로 시작한 단어 있었죠? A mistake. 같이 한번 읽어봐요. There is a mistake about Korean history in textbooks. There is a mistake about Korean history in textbooks. 여러분들 혼자. Very well.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유사어입니다. 아까 발음 학습 많이 했었죠? Inaccuracy. 잘했습니다. 자, 요거 자연스럽게 한번 같이 읽어봐요. There is inaccuracy about Korean history in textbooks. There is inaccuracy about Korean history in textbooks. 물이 흐르듯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스스로. Very well.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ir에 관련된 유사어까지 함께 학습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우리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해요.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라고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한국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봐요. 당신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How well do you know about Korea? 같이 한번 읽어봐요. How well do you know about Korea? How well do you know about Korea? 자, 이제는 우리가 세계 곳곳에 여행에 나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앞에 있는 거고요. 우리는요, 이제 대한민국 홍보사절단으로서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 대한 정확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물어봐요. 같이 한번 이거 딱 물어보고 바로 다음 영상 쫙 나올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물어봐요. 다 따라하는 거예요. 시작! How well do you know about Korea? 자, 그럼 영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봐요. 한국 외교는 사상 처음으로 초대형 사업수주 경쟁에서 선진 열강을 물리치고 사업권을 따내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먼저 호주에 갔어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How well do you know about Korea? 라고 했더니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죠? 아무래도 김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죠? 김치가 어떤 음식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김치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대사가 돼서 또 그들이 김치를 즐길 수 있도록 promote,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거겠죠? 자, 호주 사람들은 김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요? 중국 배추를 아니 우리나라를 아냐고 했더니 왜 또 중국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중국 배추와 마늘, 생강, 야채들의 혼합물인 매운 음식을 먹는 나라 아닌가요? 당황스럽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지금부터 김치가 어떤 음식인지 정확하게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김치를 설명을 하는 문장을 같이 한번 완성해 봅시다. 뭐냐면요, 얘는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 김치 표기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표기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
기역 발음을 G로, 그러니까 요즘이 아니라 그게 제가 요즘에 저는 발견을 했는데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기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G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선호하는 대로 표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일 많이 영어로서 표기를 합니다. 김치입니다. 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줘봐요. 우선 김치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야 되는 거겠죠? 김치는 다양한 양념과 함께 채소로 만든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전통 발효. 전통은 우리가 많이 한번 다뤄봤던 단어이기 때문에 T로 시작하는 겁니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발효 음식이라는 표현이 좀 중요한 표현이겠죠. 조금 이따 발효 음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고요. 김치의 맛은 보통 맵고 시큼하다고 묘사된다. 그러니까 매운 것, 외국 사람들한테 매울 수도 있고 김치가 숙성돼서 익어 나가면은 신김치 그 정말 맛있잖아요. 그죠? 신김치 딱 그거 김치찌개 먹으면은 배도 고파지는데요. 시큼하다고 묘사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우리 같이 한번 영작으로 만들어 봅시다.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다 라는 이 문장을 먼저 영작을 한번 해봐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다. 굉장히 민망하게도 어순이 변화가 하나도 없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바로 단어입니다. 전통은요, traditional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traditional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발효 음식이 이제 중요한 건데 발효 음식은요, fermented food라고 합니다. fermented food. fermented food. 아셨죠? 자, 발효 음식은요, fermented food입니다. 오늘 이 발음, 이 단어 계속해서 반복할 거니까 김치와 연관해서 꼭 학습해 두시기 바라요. Kimchi is a traditional fermented Korean food. 같이 한번 읽어봐요. Kimchi is a traditional fermented Korean food. Kimchi is a traditional fermented Korean food.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김치는 fermented 됐다는 거, fermented Korean food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발효 음식이 무엇인지 영어로 학습하는 게 이 문장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김치에 대한 설명. 김치는 다양한 양념과 함께 채소로 만든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다라는 요 다양한 양념과 함께 채소로 만든이라는 의미가 추가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다양한 양념. 도대체 양념이 영어로 뭐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겠네요. 그것만 우리가 해결하면은 나머지 전통 발효 음식이다라는 표현은 좀 전에 바로 학습했으니까요. Traditional fermented food. 그쵸? Traditional fermented food.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완성해봐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다. 어떤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인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맞아요. 다양한 양념과 함께 채소로 만들었다고 해요. Kimchi is a traditional fermented Korean food.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made of가 들어갔습니다. Which is made of 그거에서 which is가 생략이 되기도 한 거고요. Which is made of vegetables with a variety of seasonings. 양념을 seasoning이라고 하는구나. 양념은 영어로 seasoning이라고 합니다. 양념은 영어로 seasoning. 오케이, 다시 한번 이 문장 조금 길어졌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Kimchi is a traditional fermented Korean food made of vegetables with a variety of seasonings. 한 번 더. Kimchi is a traditional fermented Korean food made of vegetables with a variety of seasonings. 여러분들 혼자. 잘하셨습니다. 자, 문장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김치는 전통적인 발효 음식으로서 한국의 발효 음식으로서 무엇을 만들어졌냐면요. vegetables, 채소, vegetable 맞죠? 채소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채소는요. 다양한 양념, a variety of, 다양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선생님, 그 여기다가 differ 쓰면 안 돼요? 선생님, 여기다가 various 쓰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누가 안 된다 그래요? 다 됩니다. 근데 그냥 이 문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봐요 하고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김치 설명할 때 꼭 여기에 이 다양한의 a variety of라고 해야 되는 법칙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이라는 의미를 여기에 써서 문장을 만들어도 that's okay. 당연히 okay죠. 그거 오히려 더 좋아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걸 많이 학습을 하세요. 여기에 different seasonings라고 해도 괜찮아요. 다양한,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a variety of를 한번 써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seasonings는 이야기했습니다. 양념입니다. seasonings 안에는 소금도 들어가고 후추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걸 우리가 바로 seasonings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Kimchi is a traditional fermented Korean food made of vegetables with a variety of seasonings 라고 해서 두 번째 문장까지 완성시켰습니다. 자, 하나 더 있었어요. 김치의 맛은 보통 맵고 시큼하다고 묘사된다 라는 표현. 김치는요, 보통 맵고 시큼하다고 묘사가 된대요. The taste of kimchi is often은 종종, 보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describe, 묘사된다, 설명된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as spicy. 맛 나왔다, 맛에 대한 거. 우리 외국 여행할 때 맛에 대한 표현 많이 알고 있는 거 정말 중요해요. 맵다, 매운이라는 표현은요, spicy가 되는 거고요. 시큼한 거는 sour 되는 겁니다. sour, spicy, sour, spicy, sour. 같이 하나 외워두세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시큼시큼한 그런 캔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붙이는 이름이 sour candy가 되는 거예요. 시중에, 우리나라 시중에 모모셔 이런 거 할 때 샤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이런 샤워가 아니라 바로 요 문장, 이 단어입니다. sour. 발음은 sour로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taste of kimchi is often described as spicy and sour. 한 번 더. The taste of kimchi is often described as spicy and sour. 여러분들 혼자. Okay,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김치에 대한 내용을 문장으로 세 문장 같이 한번 같이 만들었죠? 학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요, 그냥 이렇게 문장만 딱 하고 가면은 아쉽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뚝뚝 넣어둬야 되는 거겠죠? 쏙쏙 넣으려면 우리가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